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스케치업 프로 2019 한글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박남용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에서는 스케치업의 기본 도구, 즉 영어로는 프린시펄 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본 도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도구는 여기 선택 툴, 셀렉트 툴, 그 다음에 컴포넌트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컴포넌트 툴, 그 다음에 재질을 부여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페인트 또는 매트리얼 툴, 그 다음에 이제 객체를 삭제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레이저, 즉 지우개 툴로 이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기본 도구에서는 이렇게 컴포넌트 툴이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3차원 객체라든지 2차원 객체는 면과 선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이나 선을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컴포넌트는 또 그룹하고 또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컴포넌트와 그룹을 이렇게 지금 제가 두 가지의 용어를 제가 이게 표시해 놨는데요. 여하튼 이 컴포넌트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다수의 어떤 객체라든지 다수의 면과 선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할 때 편리성을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업을 우리가 오픈해서 기본 도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고, 추가로 이제 메이크 그룹에 대해서도 컴포넌트를 설명하면서 메이크 그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텐데, 이 메이크 컴포넌트와 메이크 그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어떤 객체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제 묶어줘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주는 건데, 차이점이 뭔지, 이 컴포넌트와 그룹의 차이점은 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업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큰 도구 세트를 제가 이제 좌측 측면에다가 위치시켰고요. 그 다음에 단위라는 것을 플로팅 툴을 제가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다양한 트레이가 존재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큰 도구 세트의 상단에 보게 되시면 이렇게 프린시펄, 즉 기본 도구가 네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 하나는 구성요소 만들기. 구성요소 만들기가 바로 이제 구성요소라는 것이 바로 이제 컴포넌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통, 즉 매트리얼을 의미하는 거고요. 재질.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개 툴, 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선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는 기본 도형이 필요한데요. 아래에 보시면 여기 있는 그 지금 수평선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두 번째 칸이 바로 이제 그리기 툴, 즉 드로잉 툴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여기 보시면 직사각형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드로잉 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으셨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죠. 직사각형 툴을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가 지금 연필과 직사각형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X, Y, Z의 교차점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원점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냥 임의로 사각형을 그려볼 텐데, 현재 여기 보시면 단위라는 부분에 계속 수치가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확한 도형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드로잉 툴을 배울 때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제가 휠을 꽉 눌러서 이렇게 이제 제가 관찰 기능 궤도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서요. 또 휠을 돌렸다 당겼다 하면서 화면을 이렇게 축소 확대하면서 옆에다가 다시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 더 그릴게요. 여러분들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밀고 당기기, 밀고 끌기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에디트 툴이라고 보통 얘기해서 편집 툴인데요. 여기에 밀고 당기기
얘를 눌러서 여기 있는 사각형의 면 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면 점들이 표현되죠. 그죠? 네, 이제 클릭해서 위로 살짝 올려주시고 클릭. 지금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선택 도구로 이제 가고자 할 건데요. 이때 단축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 도구로 바뀌게 돼요. 다시 보면 다른 명령어를 실행하시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선택을 하는 방법은 크게 원클릭 방법과 투클릭 방법, 그리고 3클릭 방법, 그리고 윈도우 방법, 그리고 클로징 방법, 이렇게 5가지로 또 구분이 되어지고,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A를 하시면 전체 선택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선택을 추가 제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자면, 원클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왼쪽 버튼 눌러가면서 면 또는 선을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면 위에다가 또는 선 위에다가 더블 클릭,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면과 선이 함께 선택이 되어져요. 선택을 해제하실 때는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버튼으로. 자, 이쪽에 지금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박스가 있는데요. 요 윗면을 제가 더블 클릭해 볼게요.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어때요? 면과 선이 같이 선택이 되어지고요. 빈 공간을 클릭하게 되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이번엔 3클릭을 해볼게요. 3클릭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입체적인 도형의 모든 면과 선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클릭. 그죠? 빈 공간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제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번에는 윈도우와 클로징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요. 윈도우는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대각선 드래그를 하는 거고요. 클로징이라는 걸침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측에서 좌측으로 우리가 대각선 드래그를 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즉 윈도우는 지금 마우스 포인트를 한번 잘 보시고요. 좌측 방향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아주시고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실선의 사각형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실선의 사각형 박스에 완전하게 포함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죠. 완전하게 포함된 면과 선만을 선택해 주는 기능이다.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쪽 면과 요쪽 선들 그리고 요쪽 선들이 선택이 되어지죠. 근데 요쪽 면은 선택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완전하게 선택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선택되어진 이 면과 이 선들만 우리가 이제 선택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아마 이쪽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 측면의 면도 선택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죠? 자, 빈 공간 클릭하고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드래그 했을 때는 이 정선의 사각형 박스 안에 걸쳐져 있기만 해도 이걸 우리가 걸침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걸쳐져 있기만 해도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된 면과 선뿐만 아니라 걸쳐져 있는 이런 어떤 면들도 함께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클로징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선택을 해제하고 싶으시다면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컨트롤 A. 그죠? 이번에는 여기 있는 면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Shift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아이콘 화살표 마우스 포인트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동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면과 선을 동시 선택이 가능하죠. 근데 선택된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또 부분적으로 선택을 제거해 줄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선택을 해 놓고요.
추가로 어떠한 객체들을 추가로 선택하거나 제거하고 싶으시면 Shif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Shift 버튼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이쪽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선택이 추가가 되고, 또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선택이 제거가 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먼저 여기 있는 그 페인트 통 재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선택 도구는 단축키가 스페이스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제 페인트 통의 단축키는 우리가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 알파벳 B. 예, P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파벳 B라고 생각하시면 B를 키보드에서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우측에 있는 트레이에서 재질 트레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질 트레이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썸네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재질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선택과 이렇게 편집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다양한 기존 설정되어 있는 재질들을 스케치업을 설치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재질들을 선택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선택된 이 재질, 미리 썸네일로, 미리 보기로 보여지죠. 미리 보기 이미지로 보여지는 이 재질을 편집을, 뭐 색상을 바꾼다든지, 이미지를 바꾼다든지, 크기를 바꾼다든지, 투명도를 바꾸는 이런 어떤 편집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면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를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보면 스케치업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된 금속, 목재, 물, 벽돌, 색상, 아스팔트, 유리, 뭐 조경, 그 다음에 커튼, 패턴 등등의 재질들이 다양하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그 벽돌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다양한 어떤 벽돌 재질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이게 썸네일로 보여지게 되죠. 무너진 벽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 면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제 벽돌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재질을 선택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각각의 면을 다른 재질로 여러분들이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부여된 재질들, 지금 현재 여기 화면에, 작업 화면에 부여된 재질들은 따로 한 곳으로 모아 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벽돌 재질들만 넣었잖아요. 근데 다시 목재 재질로 가서 목재 재질을 이쪽 면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벽돌 재질뿐만 아니라 목재 재질의 어떤 하나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델 안, 영어로는 인모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모델 안을 눌러 주시면은 여기에 방금 우리가 작업상에서 부여했던 재질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화면상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재질들이 있을 거예요. 화면상에 보여지지 않는 재질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세부 정보라고 있는데요. 얘를 눌러 주시면 여기에 사용 안 하는 항목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항목 제거. 이렇게 얘기하면 더 편할 텐데, 그죠? 그래서 사용 안 하는 항목 제거를 눌러주시면, 자, 사용 안 하는 재질들이 삭제가 몇 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은 처음에 우리가 캐릭터 있었잖아요. 그 캐릭터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 재질들이에요. 자, 이제 기본적인 재질 부여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재질을 조금 편집하는 그런 어떤 그 방법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요쪽 그 벽돌 재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벽돌 재질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해보면 요쪽 면이 선택이 되어지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지금 그 박스에 적용된 이 벽돌면을 우리가 재질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여긴 B를 눌러주시고 Alt를 눌러주신 다음에 Al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포이드, 마우스 포인트가 스포이드로 바뀌게 돼요. 스포이드로 이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재질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그 썸네일에 이 재질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해당 재질도 선택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델 여기 보시면 그 편집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재질을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데요. 색상 부분을 편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눌러서 색상 휠이라고 되어 있는데 색상 휠 상태에서 이렇게 컬러를 이렇게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 재질을 지금 요 재질과 이 면에 지금 이 재질을 선택했지만 동일한 재질들이 같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채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채도도 우리가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색상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 여기 있는 색상 변경 실행 취소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모델의 객체 색상 일치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주시면은요. 지금 약간 회색 계열인데 지금 스포이드가 나타나죠. 위에 있는 갈색 계열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이 회색 계열의 재질이 이 위에 있는 갈색 계열의 재질의 어떤 느낌과 오버랩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색상이 오버랩 된다는 얘기죠. 다시 원래대로 가시고 싶으시면 회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서의 색상 일치 눌러주시면 이 작업 화면에 있는 색상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지금 모니터에 있는 색상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그 보석 같은 빨간색이 있잖아요.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시면 이 빨간색 색상이 이 회색과 오버랩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를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색상 휠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HLS라든지 HSB, RGB 같은 이렇게 직접 세 가지 색상을 조합해서 수치로 조합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수치 값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발을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이 색상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텍스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현재 이 텍스처에 보시면 스톤 그 메소너리 멀티.jpg라는 이미지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벽돌의 패턴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여기 있는 텍스트 이미지 사용을 끄게 되시면은요, 밋밋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다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파일에 보면 재질이란 폴더가 있을 텐데 몇 가지 재질을 넣어놨을 거예요. 거기에 뭐 저는 콘크리트 폼 4x8짜리를 선택하고 열기를 해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재질이 변경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죠? 이렇게 다색 속조 석재로 바뀌어 버리게 되죠. 그죠? 자, 다시 제가 빈 공간 클릭하고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재질의 크기를 변경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1194라고 저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른 수치값으로 다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2000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200 줬나요? 제가 2000 주시면 전체적으로 가로와 세로 방향이 같이 바뀌게 되고요. 원래대로 돌리시려면 여기 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쇠사슬 잠금 장치를 이렇게 풀어주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 가로 방향이라든지 이게 가로 방향이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을 각각 이렇게 다르게 해줄 수가 있고요. 다시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투명도를 조정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반투명하게 유리처럼 우리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질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추가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각형 두 개를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직사각형, 제가 R을 눌러서 지금 그린 건데요. R이 요 직사각형의 단축키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사각형을 제가 몇 개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칸을 좀 나눠 볼게요. 이렇게 칸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서리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어서요. 그리고 다시 선택으로 가서 재질을 이렇게 제가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재질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선택에서 제가 목재라는 것을 부여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에 재질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어떤 동일한 객체에 동일한 재질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다른 재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뭐 나무 재질 하나를 선택하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동일한 재질 안에 있는, 동일한 객체 안에 있는 동일한 재질이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은 페인트 통 옆에 일자가 표시가 되죠.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재질을 하나 선택하시고 여기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바뀌게 돼요. 이해되셨죠? 자, 동일하게, 그런데 이번에는 Alt 눌러서 스포이드로 이 회색을 클릭해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줄게요. 이번에는 동일한 객체지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닌데 동일한 재질, 이 회색이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요럴 때는요, 컨트롤 시프트가 아니고, 물론 이제 컨트롤 시프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럼 상관없는데, 컨트롤 Z, 컨트롤만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셔도,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해도 되고요. 컨트롤만 눌러서도 이렇게 동일한 객체에 연결된 동일한 재질은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목재 바닥을 눌러주고 여기 지금 분리된 객체죠. 이 객체와 이 객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요걸로 볼까요? 여기 회색하고 여기 회색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객체가. 이때는 시프트만 누른 상태에서요. 시프트만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게 되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일한 재질도 함께 우리가 이제 재질이 변경이 되어지더라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프트 방법. 컨트롤 방법은 하나의 객체 안에서의 연결된 동일 재질들을 변경해 줄 때 컨트롤. 그 다음에 시프트는 분리된 객체의 동일한 재질에다가 재질을 변경해 줄 때는 시프트. 근데 동일한 객체 안에 분리된 동일 재질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시프트를 이용해서 재질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변경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재질의 사이즈를 아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스페이스바, 여기 있는 목재, 지금 현재 목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목재가 있는데 얘를 두고 볼까요? 여기 있는 벽돌 재질. 벽돌 재질을 우리가 이제 그 알파벳 B를 눌러서 페인트 통을 활성화시키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스포이드로 얘를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죠. 편집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텍스처에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정해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 그 속조석재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이 속조석재의 재질들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면의 재질의 어떤 크기만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자, 요때는요, 여기 있는 그 재질에 있는 이 크기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 도구로 바꾸고요. 여기 있는 벽돌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석재 벽돌이죠. 여기 보시면은 텍스처라고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빨간색, 녹색, 노란색, 청색 핀이 나타나게 돼요. 빨간색 핀을 왼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재질의 위치를 변경해 줄 수가 있겠고요.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색 핀을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축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XY의 어떤 크기, 두 방향의 크기를 변경해 주거나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란색 핀은 축을 따라 움직여 주시면은 한쪽 방향의 크기를 변경해 줄 수가 있고 약간 기울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이렇게 원근감 있게 얘를 비틀어 주는 거예요. 원근감 있게. 그죠? 마무리 되셨다면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시다면 다시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텍스처 가보시면은 위치 재설정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은요.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좀 재질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우개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우개 도구의 단축키는 알파벳 E예요. E를 누르게 되시면은요, 이렇게 지우개 도구가 이렇게 활성화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면을 이제 클릭해서 지울 수는 없고요. 선을 이렇게 클릭해서 지워주시면 이렇게 선과 같이 붙어 있는 면을 함께 제거할 수 있고요. 다시 컨트롤 Z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지우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지우개가 지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컨트롤 Z 해주시면 다시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지우개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동시 선택해서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컨트롤 Z. 그런데 이제 지우개는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Shift와 컨트롤 기능이 있는데 Shift를 이쪽 그 빈 사각형을 가지고 갈까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모서리 선을 선택해 주시면은요, 이 선을 이렇게 우리가 숨겨줄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원래 선을 보이게끔 하고 싶으시면 여기 연필 도구로 해서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덧그려 주시면은 다시 이제 선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알파벳 E를 누르고요. 이번에는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그리고 모서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모서리가 매끄럽게 변하게 됩니다. 마치 부드러운 어떤 모서리처럼 이렇게 뭔가 부드러운 모서리와 같은, 매끄러운 모서리와 같은 트릭이죠. 여러분들 페이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매끄럽게 보이도록 이렇게 모서리를 정리해 주는 건데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 다시 한번 얘를 이렇게 이 근처를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면,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해주시면은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되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우개에서 우리가 Shift와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컴포넌트와 그룹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지금 두 개의 박스가 있잖아요. 두 개의 박스가 있는데 3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컴포넌트, 즉 구성 요소 만들기가 활성화가 돼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도 구성 요소 만들기, 마우스 우측 메뉴에서 우측 버튼 메뉴에서 구성 요소 만들기라는 그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정의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름을 제가 뭐 1, 2, 3 이렇게 1, 2, 3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제가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다음에는 그냥 클릭해 보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선택이 되어져요. 얘는 다시 3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얘는 별도의 창이 뜨지 않고 바로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여버리는 걸 볼 수 있죠. 자, 얘는 구성 요소, 즉 컴포넌트, 얘는 그룹으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편집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지우개를 하신다든지 재질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밀고 당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빈 공간 클릭하시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얘네들을 선택을 이렇게 두 개를 동시 선택하고요. 여기 있는 이동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리 한번 진도를 나가 볼게요. 이동 버튼, 단축키는 M인데요. 그리고 이동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이동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모서리점을 왼쪽 버튼 눌러서 클릭해서 이동이 가능한데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눌러주시면 이동 버튼 옆에 플러스가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모서리점을 클릭하고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자, 그러면 그룹을 제가 더블 클릭해 볼게요.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편집 상태가 되죠. 밀고 당기기 이용해서 움직여 주시면, 자, 이렇게 움직여 주실게요.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빈 공간 더블 클릭해 보면 어때요? 얘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두 개가 그룹이죠. 그런데 컴포넌트 제가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밀고 당기기를 이용해서 한번 움직여 주시면 어때요?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복사된 이 컴포넌트도 함께 쌍둥이처럼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것은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복사를 이렇게 다수의 객체를 복사를 해 놓으시면 얘네들을 쌍둥이처럼 인식을 해서 하나가 변경이 되면 나머지 복사된 객체들도 함께 바뀌어진다는 것이 컴포넌트의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더블 클릭하고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쪽 모서리를 지워 볼게요. 그러면 같이 변경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지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도구에 대해 살펴봤죠. 선택 툴, 셀렉트 툴, 그 다음에 페인트 통, 그 다음에 지우개, 이레이저 툴, 그 다음에 컴포넌트, 즉 구성요소 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긴 시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외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진도를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 기본 도구에 대한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